안녕하세요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2.4절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 거예요. 2.4절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1절에서 2.3절 사이에 한 지수법칙 내용들이 많이 필요해요. 지수법칙 내용들을 아직 헷갈리면 우리 지수법칙 공식들 여러분 가지고 있죠? 그 공식들 펴놓고 이 수업을 들어보면 좀 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선생님이 할 건 단항식을 어떻게 곱하고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할 거예요. 단항식의 곱셈이라고 해봤자 우리 별로 새로울 거 없어요. 개수라고 붙어있지만 이건 숫자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그리고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주는 거고요. 숫자끼리 곱해주는 건 우리 초등학교 때 다 했던 거 구구단 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끼리 곱해주는 건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하나 추가되는 건 같은 문자끼리 곱할 때 우리가 앞 시간에 배운 지수법칙을 이용해준다라는 사실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예를 풀어볼게요. 자, 5a 곱하기 4b를 해볼 거예요. 5a 곱하기 4b를 할 건데 5a 사이에 곱하기 기호가 생략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적이 있어요. 곱하기 기호를 다시 살리고 괄호를 없애줄 수가 있죠. 괄호를 없애준 다음에 선생님 뭐 할 거냐면 숫자끼리 모을 거예요. 숫자끼리 모으기 위해서 곱셈의 순서를 바꿔줄 건데요. 곱셈의 순서를 바꾸는 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 곱셈의 교환법칙이다 라고 작년에 배웠어요. 자, 교환법칙은 앞뒤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요. 바꾸면 우리가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a 곱하기 b가 돼요. 이런데 우리 곱셈에서는 또 어떤 성질을 배웠냐면 가로를 마음대로 쳐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곱셈의 결합법칙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 곱셈의 결합법칙을 사용해주면 선생님이 괄호를 어디 쳐줄 거냐? 5 곱하기 4 숫자 있는데 그리고 a 곱하기 b 이렇게 괄호를 쳐줄 거예요. 그러면 가로 안에 숫자들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5, 4, 20 그러고 a 곱하기 b는 ab다 해서 20ab가 되죠. 자, 알고 봤더니 이렇게 5랑 4를 곱하면 20이 되고요.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문자끼리 곱했더니 AB가 나오더라. 똑같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길고 복잡한 과정을 이제 하지 않고 우리는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서 계산할 거라는 사실을 계속 연습하게 될 거랍니다. 예제와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건 뭐냐? 숫자는 숫자끼리. 자, 숫자끼리. 그러고 문자끼리 따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숫자는 빨간색, 문자는 파란색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먼저 1번이에요. 우리 5a 곱하기 마이너스 8b네요. 자, 문자가 a랑 b가 있죠. 그러니까 a 곱하기 b는 ab 쓰면 돼요. 다음으로 숫자인데 숫자는 5랑 마이너스 8이죠. 5, 8에 40에 마이너스 하나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40 그래서 마이너스 40ab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예요. 2x의 전체 제곱 곱하기 6xy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있는 게 뭐냐? 소괄호가 있으면 소괄호를 먼저 계산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괄호를 먼저 풀어볼 건데 자, 여기 화면에 띄운 지수법칙을 사용할 건데 2x의 전체 제곱은 2의 제곱에 x의 제곱이니까 4x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4x제곱 곱하기 6xy를 계산해야 되고요. 자, 숫자 4랑 6이죠. 4 곱하기 6은 4, 6에 24.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파란색으로 문자인 x제곱과 xy를 곱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x제곱 곱하기 xy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문자끼리의 곱은 지수를 더한다라는 첫 번째 지수법칙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식이 x세제곱 y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끼리 계산한 거를 앞에다가 집어넣어주면 24 x세제곱 y가 된다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3번 눈에 바로 보여요. 숫자 3하고 7 그러니까 3 곱하기 7은 21 그리고 문자 a랑 b죠. 그러니까 a랑 b에서 21ab다 라고 계산할 수 있고요. 4번이죠. 자, 이것도 숫자가 6
6하고 3 있네요. 6, 3은 18 바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문자를 봤는데 자 문자는 x제곱과 x세제곱이에요. 자 이쪽에다 계산을 해보면 x제곱 곱하기 x세제곱 밑이 같은데 곱하기로 이어져 있죠? 그럼 첫 번째 지수법칙을 사용해야 되고요. 사용하면 x의 5제곱이 되기 때문에 18x의 5제곱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5번. 자, 5번은 소가로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풀어볼 건데요. 자, 소가로 어떻게 푼다고 했죠? 그렇죠. 이 3을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지수로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세제곱에 x의 세제곱이죠.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7 그리고 x의 세제곱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27x 세제곱 곱하기 xy 제곱을 해야 되는데 숫자는 마이너스 27하고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7 하나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문자는 x 세제곱 곱하기 xy 제곱이니까 x 세제곱 곱하기 xy 제곱 지수법칙 사용하면 x의 3 더하기 1제곱의 y의 제곱 그러니까 x 4제곱의 y 제곱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x 4제곱 y 제곱을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답을 쓸 수가 있어요. 6번이에요. 6번은 소가로가 2개 있죠. 그러니까 이거 다 풀어줄 건데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4의 제곱에 a에도 제곱, b에도 제곱을 붙여줘야 되고요. 이거 붙여주면 16a 제곱, b 제곱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a 제곱, b의 전체 세제곱은 a 제곱의 세제곱 그리고 b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 지수법칙 두 번째 거 사용하면 a의 2 곱하기 3제곱의 b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a의 6제곱의 b의 세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선생님은 16a제곱 b제곱 곱하기 a6 b세제곱을 해야 되는데 일단 숫자는 쉬워요. 16 하나뿐이니까. 그래서 16 이렇게 쓸 거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a제곱 b제곱 곱하기 a6제곱 b세제곱이에요. 자, 문자가 같은 것끼리 계산을 할 거고요. 그러면 a를 묶으면 a의 2 더하기 6 그리고 b 묶으면 b의 2 더하기 3이기 때문에 이 친구 a의 8제곱 b의 5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구하고 싶은 답은 16a8 b의 5제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인 다항식의 나눗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역수를 이용해서, 역수가 뭐죠? 네, 분자랑 분모를 바꿔 쓰는 거예요. a의 역수는 a분의 1, 반대로 2분의 1의 역수는 2, 이런 식으로 바꿔 쓰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거,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방법이에요. 두 번째, 분수를 이용해서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한다. 사실 비슷한 방법이에요. 비슷한 방법인데 우리는 주로 방법 1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자, 왼쪽 게 방법 1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6ab 나누기 3a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3a의 역수인 3a분의 1을 6ab에 곱해줄 거예요. 길다랗게 이런 과정을 거치긴 하는데 바로 a 약분하고요. 3하고 6 약분하면 2b 남죠. 그래서 2b다 이렇게 쓰면 된답니다. 뒤에 같은 경우는 오타가 있네요. a가 빠졌네. 자, a가 빠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분수를 이용하여 3a 나누는 부분을 분수로 분모로 집어넣고요. 약분하고 약분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이쪽이 더 간단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때 이 과정은 약분하는 것처럼 처리할 거기 때문에 두 과정은 거의 유사한 방법이랍니다. 이번에는 교과서 47쪽 문제 2번을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나누기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역수로 만드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분수로 만드는 법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 이번 페이지에서는 선생님이 역수로 만드는 방법과 분수로 만드는 방법을 두 가지 다 보여줄게요. 첫 번째 문제, 21a 세제곱 나누기 7a니까 7a를 역수로 바꾸면 7a분의 1이 돼요. 그래서 21a 세제곱 곱하기 7a분의 1, 그러면 숫자끼리 7, 3, 21 그러고 a 하나 없어지면 제곱만 남게 돼서 답은 3a 제곱이다 이렇게 돼요.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나누는 숫자를 분수꼴로 바꾸는 거죠. 분수꼴로 바꾸면 7a분의 21a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러면
우리 7하고 21 똑같이 약분되고 a끼리 약분돼서 3a 제곱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이제 2번을 풀어볼게요. 3xy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5분의 1y를 나눌 거예요. 나누는 걸 역수로 바꿔주면 우리 분자와 분모를 바꿔주면 되니까 3xy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y는 분모로 5는 분자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 약분할 수 있죠? y가 하나씩 사라지니까 y제곱만 남고 곱하기일 땐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쵸, 아까 숫자끼리 먼저 곱해요. 그러면 3, 5, 15인데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15. 그리고 문자 xy제곱 하나 있죠? 그러니까 그대로 써주면 마이너스 15 xy제곱 이렇게 돼요. 자, 두 번째 방법으로 풀 때는 우리가 이걸 분모로 옮겨줘야 돼요. 그런데 분모로 옮기면 3xy 세제곱, 그러니까 나누기 마이너스 5분의 1y 이렇게 되고요. 우리 이거 위로 올려줄 수 있는데 올려주면 마이너스 15 되고요. y 하나 약분되니까 xy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서 우리가 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이나 어느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도 답이 똑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세 번째 거예요. 아까 곱하기 때도 그렇지만 소가로를 먼저 풀어줘야 돼요. 소가로를 먼저 풀어주면 이 내용은 마이너스 3의 제곱 a제곱 b의 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9a제곱 b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는 사실 마이너스 18a 5제곱 b제곱 나누기 9a제곱 b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역수로 바꿔준 다음에 곱해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8a 5제곱 b의 제곱 곱하기 역수 9a제곱 b제곱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곱하기는 개수끼리 숫자끼리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문자끼리 계산하죠. 자, b제곱 없어지고 a도 약분되면 여기 a 세제곱만 남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세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4번이에요. 4번 역시 소가로를 먼저 풀어줄 거예요. 소가로 이거 풀어보면 2의 4제곱 곱하기 x의 4제곱 곱하기 y의 제곱의 4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4, 4, 16 x 4제곱에 자 이렇게 있으면 두 개 곱하죠. 그래서 2, 4, 8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16 x 4제곱 y의 8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8 x제곱 y 5제곱인데 이거 역수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8분의 3 그리고 x 4제곱 y 5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해주면 8 이렇게 약분되죠?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나오고요. x 4제곱이 둘 다 있네요. 사라지고 y는 5제곱이 밑에 있으니까 위에는 3번만 남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y 세제곱 이렇게 된답니다. 곱하기랑 나눗셈이 섞여 있을 때예요. 곱하기랑 나눗셈이 섞여 있을 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할 거예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할 때 딱 하나만 주의해주면 되는데 그게 역수를 취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예제 2번 이렇게 풀 수 있어요. 6ab의 4제곱 나누기 2분의 1의 ab인데 이거 곱하기로 바꾸면서 역수가 되면 분모에 있던 2는 분자로 분자에 있던 ab는 분모로 이렇게 오게 되고요. 곱하기 a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꾼 다음 약분을 할 건데 a 없어지고요. b 하나 없어지면 b가 3개만 남겠죠. 그러니까 남은 거는 6b 세제곱 곱하기 2 곱하기 a의 제곱이에요. 자,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하면 6이 12 그러고 a제곱 b 세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답니다. 같이 연습해 볼게요. 어떻게 한다?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꾸면서 역수로 한다. 그러니까 2ab 곱하기 마이너스 b 나누기 a가 곱하기로 바뀌면서 a분의 1이 되는 거죠. a가 약분돼서 사라지네요. 그러면 숫자만 보면 2랑 마이너스 1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문자 b 두 개 있죠? b 곱하기 b는 b의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2b제곱이에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도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꿔주면서 역수로 바꿔요. 9a의 제곱 b의 제곱 곱하기 3b분의 1 곱하기 ab 제곱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러면 약분이 되는데 3 먼저 약분해서 사라지고요. b 하나, 자 요렇게 사라지네요. 그러면 숫자끼리 먼저 계산했더니 3 하나 있고요. 자 문자끼리 계산하는데 a 4제곱 곱하기 a가 있죠? 그러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4 더하기 1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b의 제곱 곱하기 b 있네요. 그러니까 b도 b의 2 더하기 1제곱만 남아요. 그러니까 3a 5제곱, b의 3제곱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나누기가 2개 있어요. 나누기가 2개 있다고 겁먹지 말고 똑같이 나누기를 곱하기 역수로 바꿔주면 돼요. 자, 10의 x세제곱 y는 그대로 올 거고요. 4y 4제곱을 나눠주니까 곱하기 역수 다 분모로 가요. 4y 4제곱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x죠. x가 분자에 있었으니까 분모로 가고 2는 분모에 있었으니까 분자로 가요. 이렇게 된 다음에 약분을 해준다고요. 자, 2랑 약분하고요. 다시 약분을 한 번 더 해요. 그 다음 x가 이렇게 하나 없어지고요. 이번에는 분모의 y가 남네요. 자,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 분모의 y의 세제곱 남아있고요. 분자에 5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x제곱 있죠? 그러니까 y 세제곱분의 5x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4번은 한 단계 더 있어요. 뭐? 괄호를 풀어주는 단계요. 자,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에 x제곱의 전체 제곱, y의 제곱으로 나오고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x제곱의 제곱은 x의 2 곱하기 2승 4, 그 다음에 y의 제곱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주어진 식 바꿔주면 9x 4제곱, y의 제곱에 곱하기 5xy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자, 다 분모로 가겠네요. 15x제곱 y의 5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고요. 약분하면 5, 1은 5, 5, 3, 15, 3, 1은 3, 3, 3, 9 해서 3 하나 남고요. x끼리 비교하죠. 자, x가 2개 있었으니까 여기서 2개를 지워요. 그럼 x제곱만 남는데 여기도 x가 하나 더 있네요. 그러니까 곱하면 x의 세제곱. 자, y도 지울 거예요. y가 2개, 4개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 남겠네요. 그러니까 분모의 y다. 이렇게 쓸 수 있어서 답은 y분의 3x 세제곱이 된답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됐었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였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수치들을 다 대입을 할 거예요. 넓이가 21x 세제곱 y의 5제곱, 그러고 밑변의 길이가 14xy 제곱, 높이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높이의 h라고 쓸게요. 약분하면 1은 2, 27에 14, 그 다음에 7하고 21이 약분이 되네요. 다음으로 x 하나씩 사라지고요. y도 2개씩 사라지면 y 세제곱만 남아요. 그러니까 높이는 3x제곱 y 세제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헷갈리면 높이는 처음부터 21x 세제곱 y의 5제곱 나누기 2분의 1 곱하기 14xy 제곱을 나누어 주면 된다 해서 역수치에서 계산해줘도 똑같이 3x 제곱 y 세제곱이 나온답니다. 5번 문제예요. 자, 이 내용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걸 맞춰야 돼요. 자,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소괄호에 있는 걸 먼저 풀어요. 그러면 3xa의 y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x의 제곱 y의 세제곱의 전체 제곱, 이걸 계산하면요 b의 x의 5제곱 y의 c제곱이 된대요. 좌변 먼저 계산해보면 숫자끼리 먼저 계산하죠. 그러니까 3하고 마이너스 2의 제곱, 즉 4, 3, 12가 되고요. x끼리 묶어주면 x는 a 더하기 2제곱이 되고요. 자, 이거 y의 6제곱이에요. y의 6제곱이니까 y의 6제곱 곱하기 y 계산해주면 y의 1 더하기 6 이렇게 돼서 얘가
b 곱하기 x 5y의 c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12의 x의 a 더하기 2제곱 y의 7제곱이 b 곱하기 x의 5제곱 y의 c제곱이 되고요. 이거 우리 하나씩 맞춰주면 b는 10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x에 붙어있는 지수 a 더하기 2는 5가 나와서 a는 3이 되고요. 그 다음 y의 지수인 c는 7이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 더하기 3, 10 더하기 12, 22 이렇게 된답니다. 6번 문제예요. 자, 우리 나누기가 있는 건 곱하기로 바꿔준다고 했고요. 바꿀 때는 역수를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소괄호를 풀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 문제도 평범한 문제가 돼요. 마이너스 4x 4제곱 y 제곱의 전체 제곱. 자, 이거는 마이너스 4의 제곱인 16, 그 다음에 x 4제곱의 제곱, 그리고 y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지수법칙 두 번째 거에 의해서 16x 8제곱 y의 제곱이 돼요. 비슷하게 마이너스 2x 세제곱 y의 전체 세제곱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 x 세제곱의 세제곱 그리고 y의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8 x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9제곱 y의 세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16x의 8제곱 y의 제곱 곱하기 네모 곱하기 역수로 바꿔주면요. 마이너스 8x 9제곱 y의 세제곱 분의 1은 2분의 5xy가 되게 하는 네모를 찾는 거예요. 약분을 하면 숫자끼리 이렇게 사라지고요. x가 8개고 9개니까 하나만 남아요. y도 2개고 3개니까 하나가 남아서 결국은 네모 곱하기 마이너스 xy분의 2는 2분의 5xy가 된다고요. 이거 정리하면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네모는 2분의 5xy 나누기 마이너스 xy분의 2가 되고요. 나누기는 역수로 고칠 수 있으니까 2분의 5xy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xy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숫자끼리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5, 그 다음에 xy가 2개죠? 그러니까 x제곱 y의 제곱이 돼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 마이너스 4분의 5 x제곱 y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주어져 있을 때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래요.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 이렇게 써지죠.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를 대입을 할 거예요. 대입하면 파이 곱하기 2a 제곱 b의 전체 제곱 곱하기 높이가 6ab죠. 파이에 자 이 부분 2의 제곱 4 a제곱의 제곱 a의 4제곱 곱하기 b의 제곱 곱하기 6ab 할 거라고요. 숫자끼리 계산해보면 이거 24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의 제곱과 a 계산하면 a의 5제곱 b제곱과 b 곱해주면 b의 3제곱 나와서 구하고자 하는 원기둥의 부피 24파이 a 5제곱 b 3제곱이 됩니다.